이번 강의에서는 지수 로그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랑 그리고 이제 목차 먼저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평행이동, 대칭이동, 그리고 그래프 빠르게 그리는 방법, 그리고 지수로그 방부 등식, 그리고 응용 문제에서는 이제 이것처럼 지수함수랑 직선이 나왔을 때, 혹은 로그 함수랑 직선이 나왔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수함수, 로그 함수가 같이 나왔을 때, 보통 그러면 지수 로그 함수가 나왔다라는 건 역함수일 가능성이 높겠지. 물론 아닌 경우도 존재하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고, 일단 지금 내가 소개해주는 이 주제는 총 수능에서 두 문제가 고정적으로 나와. 일단은 한 문제는 우리 주관식 1번 16번 문항이지. 지금 혹시 기회 되면 평가원 16번 문제 쫙 보면은 대부분 다 지수로그 함수 방부 등식 문제일 거야. 그래서 지수로그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16번 문제 하나 풀 수 있게 할 거고,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하나는 우리 4점으로 잘 나오긴 하지. 그래프 준킬러 문제 있잖아. 혹은 쉽게 나올 때는 그냥 단순히 연립해서 풀게 내긴 하지만 제 어쨌든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를 같이 공부를 할 거고, 이거를 완벽하게 하고 나면 두 문제 정도는 가져갈 수 있을 거야. 다만 이제 이번 강의는 어느 정도는 개념에 좀 더 취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저 4점짜리 문제를 지금 단계에서 완벽하게 마스터하기 힘들고, 이번 다음 커리큘럼 영상에서는 저 4점짜리 문제들도 좀 제대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 지금 영상은 그 4점짜리 문제들의 기본적인 도구를 배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사실 감 좋은 친구들은 이 강의만 봐도 저는 4점짜리 준킬러 문제들도 어느 정도는 접근하기 쉬워질 거야.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주제로는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거를 같이 살펴볼 건데, 자 일단은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으로 뭐가 바뀌는지를 살펴볼 거냐면 점근선이랑 증가감소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행이동을 하면 뭐가 바뀌냐면, 그렇지, 점근선이 바뀌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좀 다르거든. 그러니까 우리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개형 자체가 이렇게 증가를 쭉 하거나,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클 때, 그리고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이렇게 감소를 하고, 점근선이 이렇게 가로 점근선이 되는 거지. 그럼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잘 생각해봐. X축으로 내가 평행이동했을 때 점근선이 변할까 안 변할까? X축으로. 자, X축으로 라는 건 가로로 움직인다는 거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렇게 가로로 왔다 갔다 하면은 점근선의 위치가 당연히 변하진 않겠지. 오히려 어떻게 이동해야? 그치? Y축으로 평행이동하면 점근선의 위치가 변할 거야. 아, 그러니까 지수함수는 Y축 평행이동으로 인해서 점근선의 위치가 변하겠구나. 그러면 이제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니? 로그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혹은 이렇게 생겼잖아. 밑이 1보다 크면 이렇게 증가하고, 밑이 0과 1 사이면 이런 식으로 감소를 하는 그래프 형태가 기본 꼴이지. 그러면은 지금 보면 알겠지만 점근선이 세로 점근선이란 말이야. 그럼 오히려 얘는 Y축으로 위아래로 움직여봤자 점근선은 여전히 똑같아. 그래서 뭘로 평행이동하게 되면, X축으로 평행이동하게 되면 점근선의 위치가 변한다 정도만 알고 있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원래 여기 점근선의 X는 2였어. 근데 이 로그 함수를 내가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원래 점근선 X는 2에서 X는 4로 변한다라는 거지. 아, 그러니까 평행이동은 점근선을 변화시켜 주는구나. 근데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Y축 평행이동이 점근선을 변화시켜주고,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X축 평행이동이 점근선을 변화시켜주는구나. 그래서 이 사실을 바탕으로 나중에 어떤 결론을 내릴 거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꼴일 때 그냥 얘는 무시해도 돼. 왜? X축으로 평행이동한 거는 점근선에 영향을 못 주니까 이 식의 점근선을 구하라고 하면 그냥 Y축 평행이동인 Y는 N이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수함수의 점근선인 Y는 N이 되는 거야. 왜? 원래 Y는 0이었을 거 아니야? X축이었으니까. 거기서 N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그냥 Y는 N이구나. 마찬가지 이유로 우리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도 이런 로그 함수가 있다면 얘는 그냥 점근선이 뭐겠어? 그러면 X는 M이 된다. 왜? X축 평행이동만 신경 쓰면 되는 거니까. 요게 평행이동의 설명이었고, 자 그 다음에 대칭이동도 비슷한 식으로 어떻게 개형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면 간단해. 대칭이동 한 번당 증가랑 감소가 바뀌어. 자 쉽게 예시를 들어줄게. 만약에 이런 지수함수 하나가 있다라고 쳐보자. 내가 얘를 요 Y축이 이렇게 있어서 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해봤다라고 해볼게. 그럼 이렇게 바뀌지. 그럼 원래는 증가함수에서 Y축 대칭이동했더니 뭘로 바뀌었어? 감소함수로 바뀌었지. 아 그러니까 대칭이동을 한 번 하게 되면
증가랑 감소가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제 요거 두 가지 사실만 받아들이잖아.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 웬만한 지수 로그 함수 그래프는 진짜 손쉽게 그릴 수가 있어. 그래서 일단 요거는 그냥 그렇구나 받아들이고, 자, 이 다음 내용이 진짜 중요하거든. 그래프를 빠르게 그리는 방법. 자, 하나씩 한번 설명을 해줄게. 딱 이 세 단계만 거치면 모든 지수 로그 함수를 그릴 수가 있어. 자, 첫 번째 단계는 점근선, 두 번째 단계는 증가인지 감소인지 판단하는 거, 세 번째 단계는 한 점을 찍어주면 돼. 보통은 정점을 많이 찍지. 근데 이때 정점이라는 거는 쉽게 설명하면 밑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인데, 아직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요거는 좀 이따가 예시로 보여주도록 할게. 자, 그래서 실제로 하나 한번 그려봅시다. y는 마이너스 2에 x-2제곱 플러스 1. 자, 1단계부터 해봅시다. 첫 번째, 점근선부터 구해라. 자, 그럼 얘는 점근선 어디겠니? 그렇지, y는 1이 점근선이야. 지수함수는 여기만 보면 돼. 알겠지? 지수함수는 뒤에 붙은 상수항이 곧 점근선의 좌표가 돼. 그래서 y는 1이 점근선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증가인지 감소인지 판단하면 되는데, 자, 아까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증가 감소가 바뀐다 그랬지?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원형을 먼저 생각해. 원형. 그러면 지금 y는 마이너스 2의 x-2제곱이면 얘 원형은 y는 2의 x제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내가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하고 지지고 볶고 해서 지금 이런 형태의 지수함수가 완성된 거잖아. 그러면 원래는 증가였겠네. 그치? y는 2의 x제곱이면 밑이 1보다 크잖아. 자, 근데 봐봐. 요 함수에서 대칭 이동을 몇 번 해서 이렇게 된 걸까? 대칭 이동을? 그렇지.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y축 기준으로, 아니 x축 기준으로 대칭 이동 한번 한 거지. 그래가지고 대칭 이동 한번 했으니까 증가해서 감소로 바뀐 거야. 이해될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한 점만 잘 찍으면 되는데, 자, 제일 구하기 쉬운 게 여기가 0이 되면 좀 계산하기 편하지. 그래서 x2를 넣을 거야. 그럼 2의 0제곱은 어차피 1이고,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0이 돼서 그럼 이 그래프는 2,0을 지나는구나. 자, 요렇게 해서 3단계를 거쳤지. 그럼 이거를 표시만 해주면 바로 그릴 수가 있어. 봐봐. x축, y축을 긋고, 첫 번째 점근선 뭐? y는 1. 그럼 두 번째 뭐? 감소지? 감소함수인 거 염두에 두고, 세 번째 2,0. 그러면 2,0을 지나면서 y는 1이 정근선이어야 되는데 감소함수야. 그럼 뭐일 수밖에 없다? 감소면서 y는 1이 정근선이면서 2,0 지나면 이거밖에 없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근선, 그리고 증가인지 감소인지, 그리고 한 점이 몇 컴마 몇인지만 잘 판단을 하면은 그래프는 손쉽게 그릴 수가 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로그 함수도 하나 예시 보여주면은 감이 좀 잡힐 거야. y는, 그리고 이제 요 내용이 만약에 진짜로 지수 로그 함수를 내가 처음 배워서 아직 너무 어색하다 싶은 친구들은 내가 옛날에 쓴 글 하나 있거든. 그거 링크 남겨줄 테니까 그거 한번 타고 들어가서 글 한번 쫙 읽어보면은 지수 로그 함수가 이렇게 그리는 거구나를 좀 쉽게 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링크 남겨줄 테니까 좀 글이 편한 친구들은 그걸로 한번 읽어봐봐. 자, 돌아와서 로그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 요거를 한번 그려봅시다. 요렇게 해서 요거. 자, 일단 첫 번째 뭐부터 판단해라? 그렇지, 점근선. x는 얼마겠어 얘? 점근선이? 자, 봐봐. 쉽게 얘기하면 얘 점근선은 그냥 진수가 0일 때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럼 얘 언제 0이 되지? x는 마이너스 2일 때 0이 되잖아. 그래서 이 로그 함수의 정근선은 x는 마이너스 2가 돼. 그리고 나서 증가 감소를 판단할 건데 이 로그 함수의 원형은 로그 2의 x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기본적으로는 증가 함수야. 그런데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지. 그럼 이거는 y축 대칭 이동을 한번 해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증가 함수에서 감소 함수로 바뀌게 되겠지.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한 점을 찍어 볼 건데 좀 구하기 쉬운 점이 뭐가 있겠어? x에 뭐 넣으면 좋을까? 마이너스 3을 넣을게. 왜? 그러면 진수가 1이 되니까 로그 값이 0이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3,1을 지날 거야. 그럼 이 세 가지 정보를 토대로 x축, y축에 표시를 해보면 x는 마이너스 2란 점근선은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될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3,1이면 여기겠네. 그치? 그리고 함수가 감소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겠지. 납득되나? 자, 그래서 정리할게. 점근선이라는 건 지금 y는 로그 a에 ax mx 플러스 n 플러스 c꼴이라면 그냥 뭐겠어? 정근선 어디야 얘는? x는 마이너스 n분의 n이 된다. 왜? 그냥 진수가 0일 때라고 외우면 쉬워. 로그 함수는 진수가
0이 될 때가 점근선이구나. 이유는 한번 잘 고민해봐봐.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y는 뭐 이렇게 썼을 때 전혀 앞부분 상관 안 써도 된다고. 그냥 무조건 뭐야? y는 2가 점근선이다. 알겠지? 자, 그리고 나서 한 점에서 이 정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수함수의 경우에는 지수가 0일 때가 정점이고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진수가 1일 때가 보통 정점이야. 왜 그러냐면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이런 꼴이잖아. 그러면 x가 만약에 0이 됐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당연히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 값은 1이 되고 로그도 마찬가지야. x가 만약에 1이 돼봐. 그럼 이거는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0이 되지. 그래서 이렇게 정점을 구해서 한 점을 찍은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주면 웬만한 그래프는 다 그릴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래서 방금까지는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 같이 살펴봤고, 자, 이번에는 지수로그 방부등식에 대한 내용 가볍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어쨌든 이 내용이 우리가 실제로 시험 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16번 문항으로 하나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확실하게 한 번은 정리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사실 뭐 너무 쉬운 문제기는 하지. 자, 일단은 기본적인 마인드가 중요하거든. 문제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고,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미통일. 그러니까 밑을 하나로 통일을 해줘야 된다. 이제 그리고 나서 뭐해? 밑을 통일시켰어. 이제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이, 일단은 방정식이라면 그냥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지수끼리 같다고 하면 되지. 지수끼리 등식을 따로 또 세우면 돼. 그러니까 지수끼리 방정식을 또 세워서 그거를 풀면 잘 풀리고,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뭐를 체크해야 돼? 밑이 1보다 큰지 혹은 밑이 0과 1 사이인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 왜? 만약에 밑이 0과 1 사이라면 뭐가 바뀌어? 부호가 바뀌겠지. 지수끼리 딱 꺼내올 때 부호를 바꿔서 지수 방정식, 그러니까 부등식을 세워줘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이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중요한 건 로그식을 쓸 때 진수 조건을 절대로 까먹지 마라. 진수 조건, 밑 조건. 이걸로 혹시나 부등식에서 조금 실수할 수 있게끔 낼 수 있으므로 로그 함수가 나오면 무조건 진수 조건 그리고 밑 조건은 바로바로 체크를 해주자. 이게 뭐였지? 진수 n이 항상 0보다 커야 되고 밑 a는 0보다 클 뿐더러 1이면 안 된다. 이런 조건들은 기본적으로 맨 첫 줄에 체크하고 들어가야 마지막 부분에서 실수를 안 한다. 알겠지? 자, 그럼 예시로 한번 봅시다. 방정식 같은 경우는 이런 거지. 그냥 뭐 2의 x제곱이 4의 x제곱이래, 쉽게 말하면. 자, 그럼 뭐 해라? 먼저 밑을 통일해라. 그러면 2를 4로 바꿀래? 4를 2로 바꿀래? 그치? 뭐가 좀 더 편해? 4를 2로 바꾸는 게 좀 더 낫겠지. 자,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끼리 같다고 하는 거야. 그럼 x는 2의 x제곱이니까 따라서 x는 뭐가 되는 거야? 0 아니면 뭐가 돼? 2분의 1이 되는 거지. 실제로 0 넣어도 성립하고 2분의 1 넣어도 성립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방정식은 그냥 이런 식으로 밑을 통일시켜준 다음에 지수끼리 등식을 세우면 빠르게 풀 수 있어. 반면에 이제 부등식은 좀 주의를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로그 2분의 1에 x보다 로그 2분의 1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 자, 이런 부등식이 있다라고 해보자. 자, 일단 로그가 나왔지. 그럼 뭐 항상 진수 조건, 밑 조건 체크해라. 그래서 뭐 밑은 이미 2분의 1이니까 통과했고, 진수가 문제야. 진수 x니까 0보다 무조건 커야 되고, 얘도 정의가 되려면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이미 벌써 부등식의 조건이 이렇게 생긴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등식을 풀 건데, 일단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틀린다. 아니 밑이 같잖아요. 밑은 같은데 뭐가 문제냐면 밑이 지금 1보다 작지. 그럼 이 함수는 무슨 함수? 감소함수. 그러니까 어때야 돼? 부호가 바뀌어야 돼. 자, 그래서 여기가 지워서 이렇게 써야겠지. 그러므로 정리하면 2x4. 그래서 x가 2보다 크다 해서 이걸로 답을 쓰면 틀린다고. 왜? 얘랑 합쳐줘야지. 그럼 얘는 x가 0보다 크고 얘는 x가 4보다 작다야. 그럼 다 합치면 0보다 크고 4보다 작고 2보다 크고니까 최종 답은 뭐라 쓰면 돼? x가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나? 자, 여기까지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수로그 함수에서 공부를 할 때 가장 뭘 먼저 해야 돼? 이렇게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거를 토대로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점근선, 증가감소 한 점만 파악하면 되겠구나. 지수함수의 점근선 같은 경우에는 맨 뒤 상수항, 로그 함수의 점근선 같은 경우에는 진수가 0이 될 때구나. 증가감소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원형을 먼저 파악을 해서 대칭이동을 한 번 했으면 증가감소가 뒤바뀌고, 대칭이동을 2번 했다면 증가감소가 다시 유지가 되겠지. 그리고 나서 보통 정점을 기준으로 한 점을 잡아. 지수함수의 정점은 지수가 0일 때, 로그 함수의 정점은 진수가 1일 때, 그렇게 한 점을 찍고 그려주면 쉽게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예제를 좀 하나 풀어볼 거고, 그래서 방부등식은 이렇게 풀면 되고요. 자, 봅시다. 이제 요것도 3점 기출 문제고, 자, 일단 하나씩 볼게. 점근선의 방정식이 y는 2인 지수함수에, 자, 일단 여기까지만 읽었으면 바로 b값이 얼마인 거 알아야 돼? 지수함수의 점근선이 y는 2래. 아, 그럼 뒤에 붙은 요 상수항이 뭐다? 2가 된다. 그럼 이제 우리는 a만 구하면 끝나? 왜? 구하는 게 a 플러스 b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그래프를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함수가 다음과 같대. 자, 그럼 일단은 y축에 대해 대칭이동을 했으면 이렇게 쓰면 되겠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식을 쓰면 될 거고, 얘가 뭘 지나? 점 마이너스 1,10을 지나니까 이거를 대입해줬을 때 마이너스 1,10이면 이렇게 해서 얘가 8이 되겠지. 그럼 2 플러스 a가 3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a는 1이 돼서 아까 구한 b랑 더해주면 답은 3이 된다. 별로 어렵지 않지.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3점 문제들은 바로바로 맞춰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유형. 로그 부등식 유형이고, 자, 로그가 나왔다. 가장 먼저 뭐 해라? 그렇지. 진수 조건하고 밑 조건 체크해라. 그래서 x가 0보다 크고, 그 다음 요거는 x가 6보다 크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부등식이니까 요거를 밑은 다행히 통일되어 있고, 다만 요 4가 문제지. 그럼 4는 로그 2에 16으로 맞춰주면 돼. 그리고 어쨌든 일단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로 넘겨줄게. 그래야 우리가 좀 더 생각하기 편하니까 로그 2에 16으로 써주고, 그리고 나서 로그 성질을 써서 합쳐주고, 이렇게 쓴 다음에 이제 얘를 어쨌든 지금 밑은 2니까 1보다 크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 x 빼기 6하고 16을 뽑아낼 때 부등호의 방향을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굳이 안 바꿔도 되지. 왜냐면 밑이 2라는 건 얘는 증가함수야. 1보다 크기 때문에. 그러므로 부등호 방향은 유지가 되고 얘를 인수분해 줄 거지. 그래서 넘겨서 0보다 작다. 그러면 x-8, 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따라서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8보다 작다. 그리고 나서 얘랑 동시에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돼? x가 6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구나. 근데 지금 여기 등호가 붙어있지? 그래가지고 등호 붙여주고 자, 그렇게 되면 x는 7하고 8이니까 더해주게 되면 답은 15가 되는 거겠지. 자, 여기까지가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의 기본적인 문제들 나랑 개념 정리하고 예제까지 같이 풀어봤어. 자, 이제 이번에는 살짝 응용된 얘기를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요게 보통 이제 자주 나오는 기출 주제인데, 지수 함수 혹은 로그 함수를 주고 어떻게 하냐, 거기다가 직선을 더해줘. 근데 뭐가 핵심이냐면 우리 직선의 기울기가 나오잖아. 직선의 기울기. 그러면 항상 무조건 직각삼각형을 그려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그려줘서 이 직각삼각형에서 뭘 표현해? 세 변의 길이를 피타고라스의 비율 관계를 통해서 좀 표현을 해주고, 그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면 돼. 그러니까 쉽게 예시를 들어줄게. 그러니까 어떤 지수함수 두 개가 있어. 근데 문제에서 어떤 조건을 주냐면 직선을 탁 긋는데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야. 그래 놓고 교점을 각각 점 A, 점 B라고 주는데 A, B 길이가 2루트 5래. 자, 그럼 요걸 보는 순간 우리는 뭘 파악할 수 있어야 되냐면 바로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요 빗변의 길이를 2루트 5라고 쓴 다음에 가로 세로 길이가 혹시 얼마가 될지 알겠니? 어떤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건 그 직선에서 내가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렸을 때 가로 대 세로가 몇 대 몇이겠니? 기울기가 마이너스 2면 당연히 1대 2가 되겠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쓴다고 하면 1대 2대 루트 5가 될 거거든. 근데 실제 길이는 2루트 5래. 이게 무슨 얘기야? 실제 길이가 2루트 5라는 거는 얘 길이가 2인 거고 얘 길이는 4가 되는 거지. 괜찮을까? 비례상수가 곱하기 2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그러면 이 가로 길이가 2, 세로 길이가 4인 거 알았지? 그럼 우리가 보통 A의 좌표를 뭐 A, B 이렇게 잡는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B는 자연스럽게 A에서 X축만으로 얼만큼, 요 길이가 아까 2였지? 2만큼 오른쪽, 그리고 Y축으로는 4만큼 아래로 가면 되는구나. 그래서 A의 좌표를 가지고 B의 좌표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요게 핵심. 그러니까 직선의 기울기랑 선분의 길이가 나와. 지금처럼 2루트 5라는 게 주어져. 그럼 바로 그거를 바탕으로 직각삼각형을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가로 길이, 세로 길이 구해서 이걸로 이 두 점 사이의 관계를 표현을 해라. 그러면 미지수 잡았을 때 이걸 가지고 연립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거야. 요게 이제 기본적인 유형인데, 자,
다음 거 넘어가기 전에 이거를 바탕으로 어떻게 실전에서 푸는지를 그냥 한번 먼저 보여줄게. 자, 봐봐. 그래서 이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 방금 푼 거 토대로 풀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알겠지? 자, 일단은 문제부터 볼게. 직선을 줬어. 근데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기울기가 2지. 아, 기울기가 2인 직선을 줬구나.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일단 지수함수식을 2개 줬고 만나는 점을 PQ라고 하재. 그래 놓고 이 PQ 길이가 루트 5래. 그럼 봐봐. 지금 이 직선의 기울기가 2인데 요 길이, 선분의 길이가 루트 5래. 아, 그러면 뭘 그려라? 직선하고 선분이 나왔으면, 그리고 특히 직선의 기울기를 줬다면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비율을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기울기가 2라는 건 1대 2대 루트 5라는 거지. 아, 1대 2대 루트 5구나. 그러면 요 가로 길이가 그냥 1, 세로 길이가 2, 빗변 길이가 그대로 루트 5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빗변 길이가 3 루트 5라면 가로 길이는 3, 세로 길이는 6이 됐겠지. 그래서 비율로 생각해주면 좀 쉽다. 자, 아무튼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야. 아, 점 P가 있는데 점 Q가 있고 이때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미지수를 도입을 하겠지. 왜냐면 이런 지수 로그 함수 교점 문제는 너희가 스스로 미지수를 잡고 그걸 바탕으로 식을 세워야 돼. 그렇게 해서 지수 방정식을 풀면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P의 좌표를 내가 T, 뭐라고 할까? P는 지금 어디 위에 점이니까, 요 지수함수 위에 점이니까 3분의 2에 T 더하기 3승 플러스 1이라고 할게. 근데 여기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 아니, 그럼 점 P를 직선에 대입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직선에 대입하면 K라는 미지수가 하나 더 추가되지. 그러면은 지금 TK 미지수 2개가 되니까 오히려 좀 더 복잡해질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냥 풀로 나와 있는 지수함수식에 대입을 한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지? 자, 그럼 이거를 바탕으로 Q의 좌표를 써볼게. 자, 어떻게 쓰면 돼? 아, Q의 좌표는 P의 X좌표에다가 뭘 더하고 1만큼 더하고 P의 Y좌표에다 얼만큼 더해? 2만큼 더하는구나. 그럼 이런 식으로 Q의 좌표를 세울 수가 있고, 이걸 어디 대입한다? 이거를 요 Y는 3분의 2 X 더하기 1승 플러스 3분의 8에 대입을 해주게 되면 뭐가 나오고, 지수 방정식이 나오고, 그 지수 방정식을 풀면 T 값이 나오겠지. 그럼 T 값이 나왔으면 점 P의 좌표가 나오는 거고, 점 P의 좌표가 나왔으면 상수 K는 그냥 나오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선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기울기를 바탕으로 피타고라스를 써가지고 직각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구해.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 뭐한다? 연립방정식을 세워서 지수방정식으로 마무리를 한다. 혹은 로그 방정식으로 마무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계산 한번 해볼게. 이제 요거를 내가 어디 넣는다 그랬어? 이 식에다가 넣는다고 했지. 자, 그러면 3분의 2에 T 더하기 3승 플러스 3은 3분의 2에 T 더하기 2승 플러스 3분의 8이 되는구나. 자, 그럼 얘는 오른쪽으로 넘길게. 그럼 3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 이거 여기 왼쪽으로 넘겨서 3분의 2에 T 더하기 2승인데, 잘 봐봐. 여기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3분의 2에 T 더하기 2승으로 묶을게. 자, 그러면 1 빼기 3분의 2 된다는 거 혹시 바로 보여? 왜냐면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3분의 2에 T 더하기 3승인데 3분의 2에 T 더하기 2승으로 묶으면 1 빼기 3분의 2가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여기서 얘는 계산하면 3분의 1이기 때문에 약분. 아, 그러면 1은 3분의 2에 T 더하기 2제곱이니까 따라서 T는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그럼 T가 마이너스 2라는 것 자체가 이걸 바탕으로 점 P를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2, 3분의 뭐가 돼? 얘는 3분의 5가 되겠네.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K를 구할 거야. 자, 그럼 요 식에 그냥 대입하면 되지. 따라서 3분의 5는 마이너스 4 플러스 K니까 K는 그냥 얼마다? 3분의 17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4점 문제기는 해서 조금 호흡이 길기는 해. 그래도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 거니까 잘 알아둡시다. 자, 마지막 주제로 영상 마무리해줄게. 자, 이번 거는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문제에 같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방금 문제는 봐봐. 어떻게 됐어? 지수함수가 나오고 직선이 나왔지. 이런 문제가 흔하단 말이야. 그리고 이번에는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나왔을 때. 특히 걔네 둘이 역함수 관계일 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줄게. 자, 그러면 일단은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의 역함수를 판단을 먼저 할 수 있어야겠지. 지수 로그함수의 역함수 판단. 이거를 좀 자세히 설명하면 좀 오래 걸리니까 x만 딱 뽑아서 설명을 해줄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y는 ax-m승 플러스 n의 역함수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쉽게 생각하면 되냐면, 잘 봐봐. 우리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애초에 얘네 둘이가 역함수 관계였기 때문에 지수와 로그는 마치
반대로 움직여. 자, 무슨 얘기냐? 얘는 x축으로 n만큼 평이동하고 y축으로 n만큼 평이동한 거지. 누구를? y는 ax 제곱을 그렇게 평이동을 했다라는 거야. 그럼 로그 함수는 반대야. 아, 그러면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x축으로 n만큼 평이동해서 x-n이 되고 y축으로 n만큼 평이동해서 플러스 m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주면 쉽다. 이렇게. 자, 쉽게 예시를 한번 더 들어볼게. y는 2의 x-1승 플러스 3이야. 자, 그럼 얘 역함수는 어떻게 된다? y는 로그 2에 자, y축으로 3만큼 평이동한 거지. 그럼 반대로 로그 함수는 x축으로 3만큼 그리고 y축으로는 1만큼 반대로 이동했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두 함수는 무슨 관계다? 서로 역함수 관계다. 실제로 너희가 직접 x, y 자리 바꿔가지고 로그 성질을 이용해서 정리해보면 진짜 요렇게 해서 얘가 역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자, 역함수인 것까지 판단했어. 그리고 보통 문제는 이것보다는 좀 더 판단하기 쉽게 주기는 해. 딱 봐도 역함수인 경우로 많이 주고. 자, 어쨌든 역함수인 게 판단이 됐다라고 해보자. 그래서 지수함수가 이렇게 있고 로그 함수가 이렇게 있고 역함수가 판단이 됐어. 자, 그러면 이 두 함수는 누구에 대해 대칭이야? 그렇지, y는 x에 대해 대칭이야. 무슨 얘기냐면 이 y는 x를 접는 선으로 해서 이렇게 종이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종이를 이 점선을 기준으로 팍 접었을 때 이 두 함수가 정확히 뭐해진다? 포개진다. 그게 y는 x 대칭이 되는 거지. 아,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 점은 그러면 이 점하고 포개지겠지. 그럼 이 두 점을 내가 이렇게 연결을 해볼게. 그럼 당연히 이렇게 수직이 되겠지. 그럼 이 빨간 선분의 기울기는 얼마일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래서 보통 기출에서 나오는 역함수 문제들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하고 같이 많이 나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마이너스 1인 직선 했을 때 길이 같고 길이 같고 길이 같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점의 좌표를 a, b라고 한다면 이 점의 좌표는 b, a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실관계만 잘 알고 있어도 기본적인 역함수 문제는 잘 풀릴 거야. 그러니까 좀 접근성이 다른 거야. 지금 아까 풀었던 이런 지수함수가 막 평행이동해가지고 계산하는 문제는 스스로 미지수를 잡아서 방정식을 세우는 게 일단은 주 목적이었다면 이런 역함수 문제는 조금 반대로 거의 해석이 중심이 돼. 대칭성을 판단을 하고 그러면 이 두 점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우선 되는 거니까 중요도 차이를 조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방금 한 걸 토대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일단은 문제 한번 읽어보면 알겠지만 요거 자체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로그 함수인 걸 줬지. y는 2x제곱 그리고 y는 로그 2x. 자, 근데 요 상황에서 봐봐, 내가 아까 말했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많이 준다고. 그래서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를 줬어. 자, 그럼 이거 대답할 수 있겠지. 일단은 a는 몇 컴마 몇이야? 0,1이겠지. 왜냐면 x좌표가 0이니까. 그리고 b는 1,0일 텐데 지금 얘도 보면 알겠지만 0,1, 1,0 서로 바뀐 거지, 좌표가. 그래서 A, B도 지금 대칭 관계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CD를 볼 건데 이제 문제 조건이 뭐냐면 A, B, CD가 정사각형이래. 그럼 뭐냐면 지금 뭐 겉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이 길이가 다 같은 거야. 그럼 지금 요 A, B 길이가 루트 2면 CD 길이도 루트 2인 거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BD 길이도 루트 2가 되는 거고. 근데 그럼 잘 생각해보면 봐봐, 지금 사실은 원래 어떤 그림이야? 이런 그림이겠지? 그림이 좀 찌그러져 있지만 원래는 이런 그림이다. 자, 그래서 뭐가 같아? 지금 이렇게 해서 그렸을 때 이 길이도 같겠지. 당연히 이 길이 같고 이 길이 같고 이런 모양이야.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좌표가 1이고 여기 좌표가 1이거든. 그럼 당연히 이 좌표는 얼마야? 당연히 여긴 2가 되니까 2,1. 여기는 1,2겠지. 자, 무슨 얘기야? 점 D가 몇 컴마 몇이다? 2,1이라고 그냥. 요거는 뭐 그래서 뭐 역함수의 성질을 쓸 것도 없이 그냥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에 2,1 대입하면 k는 그냥 3으로 문제가 좀 싱겁게 끝나지.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 이번 강의는 어떻게 보면은 3점 문제를 풀기 위한 강의니까 조금 일부러 자세히 다루진 않았지만 나중에 4점 문제들을 풀 때 오늘 내가 얘기한 거에서 조금 더 확장한 얘기를 해줄 거야. 그렇게 되고 나면 4점짜리 중킬러 문제를 풀 때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오늘 내용 빠르게 한번 다시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뭘 공부했다? 그렇지,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을 통해서 점근선은 어떻게 변하고 증가감소는 어떻게 변하는지 파악을 했고, 그걸 바탕으로 그래프를 어떻게 빨리 그리는지, 그리고 지수로그 방부등식은 어떻게 푸는 건지를 살펴봤고, 그렇게 푼 지수로그 방부등식의 계산을 활용해가지고 그래프 교점 문제를 봤을 때 직선이 나오면 우리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직각삼각형에서 세변의 길이 표시를 해주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미지수를 직접 잡은 동시에 연립해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와 같이 나왔을 때는 역함수를 주로 떠올려주면 되고, 그때
y는 x 대칭인 걸 활용해가지고 점의 좌표를 좀 해석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영상은 삼각함수로 찾아오도록 할게. 그게 다 끝나고 나면은 총 6개 영상으로 우리가 수원 3점 기출은 1회독이 끝나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살을 붙여서 4점짜리 문제들도 풀 수 있게끔 영상 커리큘럼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할게. 자, 그래서 수고했습니다.